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2년 8월 23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고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알아야만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왑 스캐너라는 거를 모르면은 사실 굉장히 손해를 보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말씀드리게 되는 점이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타이밍이 이 스왑 스캐너라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또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왑 스캐너라는 것은 클레이 스왑, 클레임 스왑, 팔라 등 클레이튼 모든 덱스를 연동해서 최저가 토큰 구매를 보장하는 덱스 어그리게이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클레이튼 생태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덱스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덱스가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건 알고 계시죠? 업비트나 코인원, 빗썸 이런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고, 중앙 주체가 없는 거래소들, 코드만으로 계약이 돼서 거래가 돌아가는 그런 거래소들을 덱스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클레이 스왑, 클레임 스왑, 팔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 거래소별로 유동성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거래소별로 다 중앙화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되는 코인들의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업비트 호가창을 보면은 여기 아래는 매수 대기 매물들이 걸려 있고, 왜냐, 매수하고 싶을 때는 더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으니까 여기에 매수 호가창이 이렇게 틈틈이 꽉 차 있고, 여기는 매도 호가창이 걸려 있죠. 왜냐, 사고 팔 때는 더 싸게 사고 싶고 팔 때는 더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그런 구조를 띠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실까봐 예를 들면은 11,0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10,000원, 여기는 9,000원, 여기 호가창이 다 촘촘히 꽉 차 있다라는 거죠. 중앙 거래소는 거래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9,000원에도 매수 매도가 걸려있고 9,100원에도 걸려있고 9,050원에도 걸려있고, 그러면 매수 호가창이 촘촘해지는데, 이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지 않다 보니까 시세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9,500원에 팔고 싶은데 9,200원에 팔아야 돼요. 왜냐,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호가창이 텅텅 비어서 9,500원에 팔고 싶은 걸 9,200원에 팔아야 되고, 반대로 만원에 팔고 싶은데 만원에 팔지 못하고 9,700원에 팔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비효율을 이 스왑 스캐너라는 서비스가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막아주냐, 이 각각의 덱스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다가 최적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스왑 스캐너다. 우리가 보통 그 비행기 예약할 때 네이버에서 항공권 최저가를 비교해서 예약하잖아요. 지금 이 스왑 스캐너가 각 덱스들 중에서 최저가 거래를 찾아서 최적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왑 스캐너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다른 덱스에서 그냥 스왑을 하면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있는 대부분의 덱스들이 스왑 스캐너를 거쳐서 효율적 거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스왑 스캐너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이 말씀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이 스왑 스캐너는 클레이튼 공식 미디움인데, 특 채널에서 디파이 부분에서 스왑 스캐너에 투자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 스왑 스캐너를 투자를 했는데, 읽어보시면 스왑 스캐너는 클레이튼 생태계의 모든 덱스들을 연동하여 최저가 거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덱스 어그리게이터 서비스이며, 클레이튼 생태계 내 압도적인 최대 규모의 1위 덱스 어그리게이터 서비스이다. 자체 엔진을 통해 생태계 내 모든 유동성을 탐색하여 최적의 스왑 경로를 찾고 단일 덱스를 이용할 때 대비 아껴준 금액의 일부만 수수료로 부과하여 최저가 거래를 비교 없이 항상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여기서 일부만 수수료로 부과한다 라고 했는데, 이 수수료가 얼마를 받냐면은 이 스왑 스캐너를 이용함으로써 아낄 수 있었던 금액, 그러니까 이 스왑 스캐너를 이용함으로써 아낄 수 있었던 금액의 30%만을 수수료로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이 스왑 스캐너를 통해서 스왑을 했을 때는 어떤 덱스를 이용했을 때보다도 더 저렴하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스왑 스캐너 사이트인데 이 대시보드를 눌러보면은 스왑 스캐너가 지금 거래량을 이 클레이튼 전체 유동성에서 그리고 이 클레이튼 생태계 전체 거래수에서 클레이튼 생태계 전체 거래량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 토큰 유통량이 나와 있고 총 스테이킹 수량이 나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스테이킹 비율이 90%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스왑 스캐너 토큰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있어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90%나 이 스왑 스캐너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홀딩을 한다는 건데, 이 스왑 스캐너에 스테이킹을 했을 때 나중에 풀려면은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그냥 토큰으로 들고 있으면 바로 거래소에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킹을 하는 순간부터 나중에 풀 때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 그럼 이 정말 변화무쌍한 코인판에서, 변동성이 엄청 심한 코인판에서 그 일주일의 유동성이 묶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스왑 스캐너를 굳이 홀딩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믿음으로 이 스왑 스캐너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스테이킹 부분을 눌러보면 스왑 스캐너가 어느 정도의 TVL을 가지고 예치가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고 예상 연 이율이 70%거든요. 70%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이 덱스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왑을 예로 들면은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LP 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클레이 위믹스, 뭐 클레이 이더, 클레이 뭐 비트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LP들한테 KSP를 제공을 하잖아요.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KSP를 보상으로 주는데 그러한 LP 풀이 스왑 스캐너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덱스들이 유동성을 대신 제공하기 때문에 스왑 스캐너는 굳이 LP 풀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왑 스캐너는 유일하게 LP 풀을 따로 만들지 않아서 이 LP 풀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토큰을 홀더들에게 대신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 연 이자가 68.35%, 복리 적용 시 97.96%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른 덱스 거래소랑 비교했을 때 매우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예상 수익 분배 연 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왑 스캐너가 결국에 탈중앙 거래소잖아요. 최근에 업비트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그 거래 수수료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 상승장에서도 돈을 벌고 하락장에서도 돈을 번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스왑 스캐너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승장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고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거래는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거래소 차려야겠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거래 수수료를 30%를 홀더들에게 분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상 수익 분배 연이율 4%가 여기 재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이 스왑 스캐너 코인을 홀딩하는 홀더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스왑 스캐너가 3분기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돼요. 이 지정가 스왑이라는 게 오픈이 되거든요. 이 지정가 스왑이 뭐냐면은 중앙화 거래소를 보면 예약 매수나 예약 매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예약 매수, 예약 매도 기능을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도 가능하게끔 런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UI UX 디자인도 중앙거래소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중앙거래소 쓰듯이 탈중앙거래소도 쓸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스왑 스캐너의 포부이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초반에는 지정가 스왑을 아예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도 사실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인데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탄탄하게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바일 앱 출시를 한다라는 거고, 현재 스왑 스캐너가 차트를 제공하거든요. 중앙화 거래소처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차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차트를 제공하는 이 화면을 멀티 차트를 제공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동시에 볼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차트도 클레이튼 체인 내에서 가장 정밀한 차트거든요. 왜냐면은
수많은 클레이튼 내의 덱스들을 비교해서 나타낸 값이기 때문에 차트를 여러 개를 보면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한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또 좋은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채팅 서비스를 통한 커뮤니티로 진화한다. 이게 사실상 저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서브스캐너 API 출시 및 탑재 서비스 출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브스캐너의 고유의 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기능들로 이루어진 API 런칭 완료. 해당 API를 탑재하여 런칭하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런칭 마무리 작업.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PI라는 거를 만약에 메타마스크에 탑재를 했어요. 그러면은 메타마스크에 탑재를 한 순간부터 이 서브스캐너의 수압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서브스캐너의 차트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위에다가 기술을 입혀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 클립이나 카이카스 같은 지갑에다가 이 서브스캐너의 API가 탑재가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전 국민이 깔려있는 카톡 클립이라는 지갑에다가 이 수압스캐너의 수압 기능이 들어간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수압스캐너가 굉장히 이 시장에서 상위 포식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3분기 로드맵을 봤을 때 이 수압스캐너가 이 목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날아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또 너무 이 수압스캐너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클레이튼 코인이 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다음 불장 때 클레이튼 코인이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이 일어나 줄 것이고, 저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클레이튼 체인 내에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클레이 체인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체인에서 뭐 P2E도 있을 것이고 C2E도 있을 것이고,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NFT면 NFT, 뭐 메타버스 프로젝트면 메타버스,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여기서든 토큰을 채굴을 한 다음에 그거를 현금화를 하려면은 수압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거래소로 보낸다던가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 수압 스캐너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 과거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오르비 체인이 클레이튼이 올라갔을 때 오르비 체인이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봤냐면은, 클레이튼이 크면 클수록 다른 체인으로의 진출이라던가 다른 체인으로의 수압,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클레이튼으로 들어올 때도 수압이 필요하고 클레이튼이 이더로 나갈 때도 수압이 필요한데,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이제 오르비 브릿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그때 당시에 저의 시각이었고, 그게 굉장히 유효했기 때문에 오르비 체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수압 스캐너가 마치 그때 당시에 오르비 체인처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는 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성공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시장 상황도 저는 봐야 된다라고 봐요. 마켓 사이클이 고점일 때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봤자 과연 그게 좋은 선택이겠느냐라고 봤을 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 시장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사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저라는 투자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려왔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현재 저점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바닥이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근이 바닥에 가까운 근처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 현재 눈으로 봤을 때도 이 파란색 부분이 상승 구간이고 이 빨간색 부분이 하락 구간인데, 저는 늘 주장을 해왔지만 저는 상승 구간은 점점 길어질 것이고 하락 구간은 점점 짧아질 것이다 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죠. 사이클 관점에서 아직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깨진 적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의 관점이고, 두 번째로 RSI 지표를 이번 기준으로 봤을 때 RSI 지표가 바닥을 찍은 구간들을 살펴보면은 RSI 저점일 때가 결국에 저점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라는 거죠. 사실 이 RSI 지표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그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빗나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단기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이 크립토 공포 지수가
29 두려움 구간이라는 거죠. 극심한 공포에서 조금 두려운 구간으로 바뀐 상황에다가 이건 최근에 나온 이슈인데 해시 리본 값이라고 있어요. 해시 리본 값이 뭐냐면은 채굴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채굴자분들도 채굴을 위해서는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채굴자들이 다 포기를 하고 비트코인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는 구간을 항복 구간이라고 하고 다시 다 팔았다가 채굴자들이 이제는 진짜 좀 버텨볼만 하겠다, 기다려볼만 하겠다 라는 구간이 바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바이 구간이 최근에 떴다라고 해요.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시장 상황도 그렇고 완전히 전체적인 거시적 시점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제 견해예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가상자산 전체가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왜 스왑 스캐너가 괜찮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몇 가지 요인을 뽑을 수가 있는데 저는 현재 한국 코인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금 그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이 18년도, 19년도, 뭐 20년도 당시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르비 체인이 제가 처음 오르비 체인을 잡았을 때 5,300원까지 갔더니 오르비 체인이 지금은 238원이지만 코인원 상장하기 전에 50원도 안 했을 때 오르비 체인을 샀었거든요. 제가 이거 유튜브 8월 18일날 올렸던 건데 이 화면을 자세히 봐보시면 올비트 거래소에만 있을 때 당시에 이 오르비 체인이 47.5원이에요. 저는 10원 구간에서부터 30원 구간까지 매집을 했었거든요. 이때 저는 오르비 체인이란 코인이 이렇게 주목받지 않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 코인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한국 코인이란 이유만으로도 거들떠보지 않았던가 사회 통념이 확증 편향으로 자리 잡아서 한국 코인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전반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수치스러운 그런 사회 통념이 굉장히 기회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이런 글을 썼어요. 헤비체인은 굉장히 큰 위험 요소들을 지니고 있고 저 역시 다 날릴 수 있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스왑 스캐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기회란 입증할 수 없을 때 있는 것이고 입증된 이후에는 기회란 없다. 예, 저는 이런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근데 가져볼 만한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도 3월 17일날 방송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7일날 방송을 할 때 374원이었거든요. 이때 당시 방송을 한번 지금이라도 들어보시면 아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조심히 접근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위믹스가 언제까지 올라갔냐면은 15,0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 방송한 때보다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거죠. 저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 시장에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저평가된 코인들이 많았다. 그것이 사회 통념과 확증 편향이 만들어낸 기회였던 것이다. 저는 스왑 스캐너가 제2의 위믹스, 제2의 오르빗 체인처럼 정말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로드맵대로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근거로는 이 스왑 스캐너 차트를 다른 코인들이랑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비교를 해본 게 클레이 스왑입니다. 첫 번째 비교를 해본 게 클레이 스왑인데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클레이 스왑 대비 스왑 스캐너 코인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클레이 스왑 대비 스왑 스캐너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클레이 스왑보다는 이 스왑 스캐너가 가격 방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스왑 스캐너가 KSP보다 가격 움직임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고점은 높여가고 있죠.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차트를 분석할 때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여간다는 것은 성장하는 자산의 표본인데 KSP 대비 스왑 스캐너가 더 성장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차트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클레이 스왑 말고 유망한 덱스인 팔라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팔라 코인도 네이버 자회사인 그 스노우에서 투자한 계열사였나요? 아무튼 그쪽이랑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팔라에 대해서도 좋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팔라 코인이랑 비교했을 때도 스왑 스캐너 코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저점과 저점을 찍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우상향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또 고점도 계속해서 올려가고, 그렇다라는 거는 팔라 대비 수압 스캐너가 시장에서 점점 더 발전하는 자산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클레이튼이랑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수압 스캐너가 초기 상장했을 때 외에 바닥을 찍고 그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클레이튼보다도 오히려 저점은 상승하면서 고점은 높여가고 있는 전형적인 더 발전하는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레이보다도 수압 스캐너가 투자 매력이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예전에도 클레이튼보다도 오르비 체인을 더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클레이튼 생태계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수압 스캐너가 따라갈 수 있는 구조고, 그거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도가 지금 당장보다는 추후에 따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뷰와 저라는 투자자가 바라보는 뷰가 다른데, 제가 느끼기엔 이게 더 투자가 매력이 높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걸 투자한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수압 스캐너가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 역시도 수압 스캐너를 투자를 해놨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수압 스캐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근한 방송을 하였는데요. 라는 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클레이튼 체인이 잘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고, 실제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본 다음 의사결정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이 클레이튼 체인이 생존할 것이고, 클레이튼 체인에 자금이 몰려들 것이고, 클레이튼 체인 안에서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수압 스캐너라는 플랫폼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투자를 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